그래요. 겨울왕국 2! 다 보고 오셨나요? 다 보고 오셨냐고요? 다 보고 오셨어야 해요. 이 영상만큼은 무조건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겨울왕국 2를 아직 안 본 분이 계신다. 그런 분이 진짜 계실 경우에는 영상을 끄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겨울왕국 2의 스포일러를 마구 폭발시키면서 수다를 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고 다시 채널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틴다면 지금부터 그냥 진짜 스포일러 대잔치가 될 거니까 알아서 감당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 겨울왕국 2를 보고 온 사람들끼리 어떤 게 조금 아쉬웠고 어떤 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수다를 좀 떨어봅시다. 겨울왕국 2 스포일러 없는 리뷰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해주셨을 거라고 믿으며 진짜로 스포일러 없는 리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일단 하나 확실하게 밝힐게요. 제가 전에 스포일러 없는 리뷰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이 영화가 좋았어요. 아주. 이 영화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가 호였다는 거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그런 입장에서 영화의 좋았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 얘기 드릴 거라는 거. 혹시나 불호이신 분들이 있었더라도 아 쟤는 나랑 저런 부분에서 달랐구나, 아 쟤는 어떤 부분이 나랑 같았구나, 이렇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언제나 했던 것처럼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나누기 전에 영화의 총평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총평 20분만 더 길게 만들어줘요 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더 섞여 있는 거예요. 영화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서, 이걸 감상하고 싶어서 좀 더 길게 만들어주면 어땠겠냐라는 마음이고요. 또 동시에 한 20분 정도만 늘려서 영화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단점을 커버하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담긴 총평이에요. 일단 이게 총평이고요. 조금 더 영화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으면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오늘은 평소 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반대로 아쉬웠던 점들을 먼저 다룬 뒤에 좋았던 점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게 뻔하거든요. 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좋은 점을 막 얘기한 다음에 아쉬운 소리 이렇게 하고 딱 끝내면 약간 찝찝해요. 그래서 순서를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도 안 해요. 5분 안에 끝낼게요. 그러니까 영화 재밌게 보고 오신 분들도 한 5분만 살짝 참아주세요. 근데 잠깐 타임. 제가 지금 막 아쉬운 점에 얘기하는 부분을 녹화 마친 상태거든요. 좀 요 뒷시간이 좀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5분 넘는 것 같아요.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이 타임라인 정리를 해놓을게요. 나는 이 영화에 대해서 아쉬운 걸 먼저 보고 싶지 않아, 장점을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타임라인 클릭해서 글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오세요. 예, 그러면은 생각보다 길게 설명한 아쉬운 점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 2의 아쉬웠던 점들 3가지. 뭐 일단 큰 주제 3가지는 스포일러 없는 리뷰에서 했던 거랑 동일해요. 첫 번째, 아주 훌륭한 속편의 전개라고는 할 수 없는 설정들. 네, 뭐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속편으로 넘어가는 거, 훌륭한 떡밥의 연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해주는 방식, 그걸 우리에게 연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많이 봐왔던 거였어요. 자, 이제 이게 1편의 사건이야. 너흰 이것만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전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 이게 이상하게 1편 때까진 별 영향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갑자기 2편 정도 시간대가 되니까 막 영향을 미치네. 왠지 몰라. 2편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네 자꾸. 니네 몰랐던 게 되게 많았어 사실은. 아, 또 사실이란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이야. 근데 있지, 알고 보니까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새로운 설정들이 들어올 때 되게 요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죠. 요런 장치들까지 아주 신박하진 않았다는 점. 심지어 아 그래 그 스카프가 있었어. 이게 왜 1편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엘사는 자기가 이렇게 초조하게 되면 꼭 늘 엄마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그랬거든. 1편에서는 너무 갑자기 훅 뛰쳐나가느라 그걸 걸치질 못했나 그랬나 보네. 아 근데 또 2편에서 왜 갑자기 그 스카프가 나중에 안나 이렇게 허리춤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왕궁에서도 평소에 스카프를 들고 다니는 건 안 난가 보지 뭐. 그러니까 약간 언니 부하 같은 건가 보지 뭐. 그 받아들여야지 뭐.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이 외에도 몇몇 가지 설정들이 우리에게 소개될 때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던 몇몇 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또 두 번째 아쉬운 점을 뽑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너무 빠른 사건과 감정의 진행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역시 댓글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화에 대해서 개연성이 없었다, 와닿지 않는다, 몰입이 안 된다, 산만하다, 영화에 대해서 불호의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다 이 부분이었어요. 너무 빨라요. 사건 전개도 빠르고 감정의 전환도 너무 빨라요. 몇몇 장면에서는 나는 캐릭터들과 함께 감정을 더 공유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나는 아직 이게 해소가 안 되는데 바로 다음 감정으로 넘어간다든가, 어떤 사건이 펼쳐졌을 때 이게 뭐야? 조금 더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싶은데 이 설정과 팩트들을 이게 나에게 와닿기 전에 바로
바로 다음 상황이 벌어져요. 이건 제가 스포 없는 리뷰에서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조차 순간순간 요런 질문들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불쑥불쑥 떠오르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죠. 스카프는 언제부터 항상 갖고 다니는 아이템이 되었던 거죠? 엘사가 정령들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한번 싸움을 해야 되는 거는 정령들이 엘사의 힘을 시험하는 건가요? 그녀가 5번째 정령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화난 애들이니까 달래고 보는 건가요? 싸움으로. 왜 싸움으로 달래야 되죠? 그렇게 달래면 1초 만에 화해하는 게 가능한가요? 왜 땅의 정령이랑은 안 싸워요? 그쪽 문화는 원래 이렇게 아렌델의 공주님이 나타나고 노덜들의 후손들이 나타나면 30년 넘게 싸우던 군인들이 갑자기 이제 전쟁을 멈추고 한 마을에서 같이 지내요? 아니 애초에 이 사람들이 30년 내내 싸움을 해온 건지 아니면 30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운정이 들어버렸는데 때때로 싸움을 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인 건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령들이 마지막에 아렌델을 파괴하지 않은 건 선대의 죄를 후대에 묻지 않겠다는 정령들의 용서였던 건가요? 엘사의 희생에 대한 화해의 손짓이었던 건가요? Show Yourself 할 때 엄마가 아토알란에서 등장해서 같이 노래 부르는 거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정령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아토알란의 그 벽에다가 자기 뮤직비디오를 그렇게 설치해놓고 갔대요? 엘사가 얼어붙었던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물론 처음부터 등장하는 노래에 그런 경고의 말이 있긴 있었지만 그게 진실을 알려면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과거의 얘기를 보려면 나의 힘을 그만큼 많이 써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건지 어떤 경고의 의미였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 그건 그렇고 나는 Show Yourself 할 때 그 엄마랑 뮤직비디오도 찍고 되게 멋있었고 막 눈물 났는데 갑자기 그 얼어붙으면은 그 울라는 거예요? 뭐 웃으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려고 하다가 놀라라는 그런 뜻인가? 야 이런 질문들이요 몇 개 더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사건들 속에서 확실한 대답 없이 진행됐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객들이 알아서 알아들어야 됐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은 정말 캐릭터들이 자기네만 알고 행동하니까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개연성이 없었다기보다 제 표현으로는 모든 사건과 사건 그리고 설정과 설정 사이의 연결고리들 이게 굉장히 약했다. 또 사건과 사건, 감정과 감정 사이의 전환 속도 이게 너무 빨랐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대로 이 모든 것은 사실 아주 본질적인 이유 세 번째 아쉬움으로 넘어갑니다. 작품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잠재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상영 시간이 짧았어요. 이게 정말 제일 큰 아쉬움이었어요. 1시간 40분대 초반인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테마 이제 보셔서 아시겠죠? 특히나 안나를 통해서까지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어떤 테마 깊은 테마, 어른들이 공감하는 그 테마 이 테마까지 다룰 거였으면 20분 정도는 늘렸어야 돼요. 제가 이전에 아쉬운 부분에서 말했던 그 모든 질문들 있잖아요. 그게 20개가 안 돼요. 그 모든 질문에 짧게는 10초 아니면 30초에서 1분 정도씩만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고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천천히 설정을 집어넣고 모든 질문들에 1분씩만 할애했었어도 20분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추가되는 시간이. 그렇다면 우리는 딱 2시간만으로 우리가 느꼈던 스피디함 속에 있던 그 급함들 이걸 없애면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었겠죠. 물론 어린이들을 관객층으로 하고도 있기 때문에 길 수 없었다는 거 모두 알아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애초에 이런 주제를 다루기로 했었다면 결단을 내리면 좋지 않았을까. 짧게 하기라는 결단이 아니라 그냥 감수하고 길게 만들기라는 결단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전 이게 정말 아쉬워서 그래요. 이 영화가 못 만들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영화야, 나를 화나게 해,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감정이 들었던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딱 요 부분만 요 몇 가지 이것만 건드렸으면 진짜 마스터피스인데 라는 아쉬움이 너무 컸었어서 그래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주얼적인 면, 노래 이런 건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주제와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스토리가 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관객과 함께 달려나가는 스토리텔링 부분에서 약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약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는데 상영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게 좀 너무 아쉬웠다. 근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5분 지났나요? 안 지났길. 왜냐면 지금 떠오른 거 하나 더 말해야 되거든요. 크게 아쉬웠던 거 지금 생각났어요. 이건 근데 제가 지난번 딴 영화 할 때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역시 더빙판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번역 원어민 아니에요. 영어 엄청 잘하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영어 단어 몇 개를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게 있었어요. 저는 대사는 그냥 자막으로 봐서 크게 안 했고 맨 처음 볼 때 해갖고 두 번째 볼 때 더 집중해서 들었던 노래 가사들이 있어요. 노래 가사가 잘못 번역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느낌으로 번역된 것들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보면 딴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보면서 내가 들은 게 맞았네 했던 거는 두 가지 노래였어요. 한 노래는 초반부에 나오는 Into the Unknown, 지금 이 영화의 거의 주제가 같이 나오고 있죠. Into the Unknown 가사가 부분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의역이 들어간다 다 알 수 있겠는데 이 가사가 있어요. 일단 시작할 때부터 영어로는
네 소리가 들려. 하지만 듣지 않을 거야. 문제거리를 찾아다니는 애들도 있겠지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한국말 가사는 듣기 싫어. 저리 가. 제발 좀 나를 내버려둬. 이 똑같은 가사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가사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넌 내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부르지 마. 이 감정인데 한글 가사는 굉장히 한 방향이죠. 듣기 싫어. 내버려둬. 요렇게 번역이 되고, 근데 이거야 뭐 그렇다 쳐도 본격적으로 노래가 흘러가면서 1절에서 이제 코러스로 넘어갈 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국말 가사는 저 불안한 세상에 날 떠밀지 말아줘. 저 두렵고 낯선 위험한 모험들 비바람 몰아치듯 저 멀리서 날 불러. 숨겨진 세상.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원어 가사는 한국말로 하면 난 이미 내 몫의 모험을 마쳤어. 이 이상 새로운 모험을 원치 않아. 내가 널 따라간다면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뭔지 무섭단 말이야. 숨겨진 세상으로 따라가면 말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정확한 단어는 물론 더 좋은 단어가 있겠죠. 뉘앙스가 근데 이래요. 맨 마지막에도 정말 중요한 가사인데 영상을 떠올려 보시면 마지막에 그 빛 같은 게 이렇게 멀리 가고 그걸 엘사가 쫓아가면서 마지막 멜로디를 부르거든요. 한국말로는 그때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어둡고 험한 먼 길이라도 그곳에 가겠어. 숨겨진 세상으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딱 끝나요. 영어 가사는 너 어디 가는 거야?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마. 도대체 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거니? 숨겨진 세상으로. 이렇게 끝나요. 비슷한 방향이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한글 가사는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하지만 내 마음에 이게 있는데 갈 거야. 날 막는 게 있어도 가겠어. 이런 느낌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 가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나와요. 아니 내 마음은 이건데 아닌데 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이 점을 찾아서 근데 너 혹시 날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니? 내 안에 꿈틀대는 걸 알아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야 근데 나 보려 어디 가는 거야? 어디가? 여태 나한테 말 걸어놓고 어디가? 어떻게 널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모든 게 더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엘사의 불안한 마음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속해 있지 않다. 난 이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라는 게 더 확실하게 표현되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쉬운 가사로 좀 번역이 됐죠. 그리고 또 다른 노래 마지막에 등장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The Next Right Thing, 한국말로는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 노래 가사도 그래요. 일단 초중반부에 안나가 고통 속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다가 하지만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려와 하면서 그 목소리를 또 노래하는 부분이 있죠. 한글 가사로는 희망은 졌지만 일어나 어서 이렇게 노래해요. 근데 그 똑같은 멜로디의 영어 가사에는 You are lost, hope is gone, but you must go on. 그러니까 뒤에 계속 가야 돼. 이건 똑같은데 You are los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 역시 표현하기에 따라 다를 텐데 넌 길을 잃었어 혹은 넌 패배했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희망은 없어졌어 전에 하나 더 부정적인 표현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그냥 없어진 채로 가사가 뒷부분만 번역이 됐더라고요. 물론 한글 단어수에 맞춰서 생략한 부분이 있겠지만 단순히 희망이 없어졌어로 가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깊은 좌절을 얘기하는 건데 요게 하나 빠진 게 맨 처음에 좀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더 큰 생략이 있어요. 그 부분 이후에 이제 3절로 넘어가서 노래를 할 때 그런 가사가 나와요. 알려줘 너 없이 일어서는 그 방법을 뭐든 해야만 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시 넘어져도 나는 해야만 해. 멀리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한글이 흘러가요. 근데 영어는 의역을 막 다 감안해서 다른 건 다 오케이가 되더라도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알려줘 너 없이 일어나는 그 방법을 뭐든 해야만 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걸? 혹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걸 해야만 하는 그 일 멀리 보지 않을래. 이렇게 흘러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리고 안나의 이 상황에서는 이 원어 가사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겨우 하는 게 한 걸음 나가는 거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이건데 한글 가사는 뭐 똑같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만 다시 넘어져도 나는 해야만 해. 완전 좀 다른 뉘앙스의 가사가 됐죠. 이게 모든 가사와 모든 대사를 펼쳐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런 게 몇 개 더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표현인데 조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번역하는 단어 자체가 바뀐다던가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뭐 전체 번역이 아니더라도 노래 가사 어떤 뉘앙스가 완전히 전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영화에 대해서 매력을 크게 못 느끼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원작의 아쉬움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아쉬움인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좋았던 점,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작품에 대해서 제일 좋았던 점. 앞에 이렇게 길게 설명한 아쉬운 부분들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길이를 살펴보면 굉장히 큰 아쉬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로라도 앞에 있었던 모든 아쉬운 점을 다 날릴 수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이야기.
이 작품에 있는 이야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아까 말했죠?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주제. 그냥 주제만 좋은 그게 아니고 연결점은 아쉬웠다 하더라도 요 안에서 소규모로 진행된 요 이야기들, 요 안에서의 그 기승전결 너무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정말 좋았던 거는 이야기 중에서도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 요 한 묶음이 하나 좋은 게 있었고, 엘사의 이야기가 또 하나 좋은 게 있었고, 안나의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차례대로 짚어가 봅시다. 일단 엘사와 안나 자매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명은 마법의 힘이 있고 한 명은 없긴 하지만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달이었다, 이렇게 상징이 되었죠. 함께. 요 테마도 일단 좋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둘이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의 제작자가 1, 2편이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것이 난 너무 좋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진짜 분명히 다른 시간대에 만든 건 맞는데 이 두 자매의 이야기가 1편부터 이어져서 2편에 돼서 완성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편부터 2편까지 두 캐릭터의 본질이 변하진 않았어요. 1, 1편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 그 사건들을 대면할 때 이 자매들 대응 방식이 달라요. 물론 이거는 성장기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을 거고 개인적인 성격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성인이 돼서 나오는 결과겠죠. 어쨌든 성인이 된 엘사는 어떤 사건을 대면했을 때 어떤 갈등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함께 뭘 해보자 라기보다는 골똘히 생각합니다. 이거 나 때문에 생긴 일 아니야?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 나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좌절해요. 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겼어. 나 때문에 난 위험한 존재야.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완전히 융화되지 못하고 융화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근데 가까이 가면은 뭔가 불안해요. 자기가 불안해해요. 그리고 생각 끝에 내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럼 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난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난 짊어지고 있는 게 좀 커. 나에게 마법의 힘이 있는 건 그런 것 때문이야. 그래서 말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넌 마법의 힘이 없잖아. 난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난 혼자 가도 돼. 따라오지 마. 자기는 불길로 뛰어들면서 남들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죠. 안나는 정반대예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살아남고 이 갈등을 넘어가길 원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길 원하고, 오히려 누가 튕겨져 나가려고 할 때 억지로라도 끌고 오는 사람이죠. 완전히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요. 그랬기 때문에 작품의 마지막에 안나가 아렌델의 여왕으로 등극하고 엘사가 노돌드라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것, 이게 정말 두 사람에게 어울리는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아렌델에서 사람들과 응차응차 사랑의 성을 만들어 가겠죠. 자연과 마법이 공존하는 곳에서 그 마법의 정점에 선 사람으로서 정령들과 함께 사람들을 지켜주면서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다리가 되어주겠죠. 너무 훌륭한 엔딩이었어요. 이런 뭉텅이가 있었고요. 엘사만 일단 봤을 때 엘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 기억을 해봅시다. 1편에서 내내 성에 갇혀 살다가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긴장하고 자기 마법의 힘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 하룻밤이 끝나기 전에 자기 마법이 들통납니다. 그래서 왕국을 버리고 혼자 떠나요. 난 눈의 여왕으로 평생 혼자 살 거야. 아무도 필요 없어. 떠나요. 그래서 혼자 외로움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기어이 찾아와요. 그날 만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자기가 썩내는 바람에 동생이 마법의 저주에 걸리고요. 그 동생을 돕기도 전에 한스가 나쁜 애라는 걸 알기도 전에 기절해요. 정신 차리니까 성안이었죠? 또 한스는 착한 사람인 척했어요. 마지막까지 엘사는 속았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야 돼. 근데 또 한스가 와요. 당신 때문에 당신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혼자 이래요. 그러는 사이에 한스가 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나 덕분에 산 거거든요. 엘사가 한 거는 그 사랑의 힘을 깨달아서 그걸 이용해서 아렌델에 불어닥친 폭풍과 눈의 마법을 해제한 것 뿐이었어요. 자기가 동생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지. 맞아, 아렌델이 나의 집이었지. 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편부터. 그렇기 때문에 2편이 시작했을 때 그 해피엔딩,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한 게 끝나고 감정이 식었을 때 2편에 등장하는 엘사 같은 모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엘사가 왜 저래? 1편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자기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떠나야 된다고? 뭐야 저게? 하실 수 있는데 진짜로 1편 다시 한번 보세요. 엘사는 정말 엄청난 감정을 팍팍팍팍 느낀 사람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1편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 끝에 그냥 기분이 가벼워진 상태로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씻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은 노덜들의 사람들도 없는 거잖아요. 아렌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마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아는 것, 이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 힘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내가 이 힘이 왜 있는지 나만큼 나에 대해 고민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면 동생이 와서 사과만 해요. 언니, 우리가 언니 기분 상하게 했어? 미안해. 게임도 못할 수도 있지. 이런 말이나 해대요. 자긴 지금 들리지 않는 어떤 마법의 목소리와 함께 저 언저리에 뭔가 날 불러. 이건 마법의 힘이야. 나만 이해할 수 있어. 몰라, 내 능력 때문에 그래. 이런 막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랬던 엘사였기 때문에 Into the Unknown이란 노래에서 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표현이 되고, 아까 말했던 성격의 연장선에서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갈게, 할 수 있어, 나 때문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 이러면서 다 하고서 결국 저 끝까지 갔을 때, 아토할란에 갔을 때, 여기였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였구나. 내가 우리 집에 왔구나. 내가 1편에서부터 2편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상한 성격들 다 이것 때문이었어. 나는 내 집에 없었어. 난 계속 불안했거든. 이제야 나를 알겠어. 나는 신적인 존재였어. 정말 대단한 각성을 하는 거죠. 정말 엘사에게 진정한 행복한 미소를 갖다 줬다는 게 이 덩어리에서 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1편은 그 행복을 진짜 누리고 있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였잖아요. 그래, 나 마법의 힘이 있어. 나 달라. 남들과 달라. 근데 이게 나야. 내가 날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러니까 네가 날 받아들이고 말고는 관심도 없어. 라는 게 엘사의 메인 테마였다면, 이거는 근데 나의 이 다름은 뭘까? 내가 돌연변이라서야? 뭔가 나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야? 나의 다름 난 받아들이고 살고 남들도 나를 이제 인정해주고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나만 이래? 그러던 애가 여기가 내 집이 아니어서 그랬구나. 나는 원래 이런 애였구나. 그리고 나 같은 애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구나 까지 가는 거였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엘사의 정말 진정한 행복, 그리고 진짜 있어야 할 곳, 이 이야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안나, 우리 안나 정말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멋있어요. 최고예요. 엘사보다 저는 안나가 더 멋있어요. 왜냐면 안나는 안나잖아요. 사실 1편도 아까 제가 스토리 정리하는 거 쭉 들었으면 혹시 또 공감하시겠지만 1편의 모든 사건을 해결한 것도 안나였거든요. 진정한 사랑의 행동, 왕자의 키스 아니었죠? 언니를 구하고 싶은 동생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가족의 사랑. 그 사랑으로 언니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왕국도 살렸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끈적이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선한 마음, 그리고 사람을 아낄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인류 애로. 이번 2편에 보면은 안나가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죠. 난 맨몸으로 언니를 찾아서 눈 덮인 산도 올라갔었고, 악당인 전 남친으로부터 언니를 구한 적도 있고, 아렌들도 구했어. 난 마법의 힘도 없는데 그거 다 했어. 그게 진짜예요. 안나는 그 모든 걸 해낸 메인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안나는 1편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무엇보다 어렵게 이들을 이렇게 끌어모았으니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죠. 더 사랑하고 더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 만사가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안나가 알게 되는 게 이번 작품의 핵심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아끼려고 해도 그 사랑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운 좋게 지금 이 사람들처럼 나에게 이 사랑을 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상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노래를 해도 변화는 온다는 것. 우리가 어떤 해피엔딩을 맞이하면 이대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것. 관계 자체가 변하지 않더라도 사람, 존재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상태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걸 우리 어린 안나가 깨닫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올라프보다 더 어리거든요, 안나가. 근데 그거를 이번 작품을 통해서 깨닫죠. 특히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안나의 그 장면, 그 노래. 제가 눈물 흘린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3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 작품에는 저도 모든 옛날 작품까지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어려서부터 쭉 봐왔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품들, 그 작품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어두움, 기품,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이 3가지 스펙이 제일 한꺼번에 다 높아요. 그걸 안나에게 쑤셔넣었어요. 그게 안나의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넘치는 안나가 자기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난 어두움을 알아. 어두움을 경험해봤는데 이런 어두움은 본 적이 없어. 춥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여기만 해도 한데 한 발 더 나가서 안나가 그러잖아요. 안녕 어둠아, 난 이제 항복할 준비가 됐어.
이 고백을 안나가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안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1편의 그 모든 소동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끌어놨던 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모두 사라지는 경험을 2편에서 해요. 물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 모든 걸 1년 경험을 하는 사람들, 다른 디즈니 작품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안나 같은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요. 나온다 해도 이 정도로 처절하게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안 되겠지만 해야 돼! 아 어두워! 힘들어! 그래도 힘내야지! 여러 번 등장하는 테마거든요? 근데 이 테마는 완전히 달라요. 노래가 모든 걸 대변하고 있었죠.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 내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어떤 어두움을 만났어. 사랑도 안 통해. 사람들 다 없어졌어. 죽었어. 내 앞에서 녹았어. 그 노래 시작할 때 보시면 안나가 계속 하루 종일 울고 있었어요. 올라프가 녹는 게 밤이었고 그날 아침인데도 안나가 울고 있거든요. 자기의 손에서 올라프가 녹아가는 순간순간을 느끼고 밤새 깨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모든 게 떠났구나. 심연의 끝까지 내려가서 그때 부르는 노래인데, 일단 이 테마도 저는 좋았는데 디즈니가 이런 것까지 한단 말이야? 삶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라고? 근데 거기서 그 심연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돼. 한 걸음 걸어야 돼. 안나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마법의 힘이 없는 안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안나가, 가장 힘이 없어야 되는 환경에 처한 안나가, 1편에서 이미 목숨을 걸었던 안나가 한 번 더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일을 해낸다고 해도 내가 바라던 그 행복, 내가 누리던 행복은 돌아오지 않아. 언니는 마법에 걸려 죽어버렸고, 올라프는 녹았고, 크리스토프는 스벤이랑 날 떠났어. 이거 해도 난 아무것도 얻지 못해. 이 불행 가시지 않아. 행복 바라지도 않아. 이 고통 속에 난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해야 돼. 나는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심연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어야 돼. 저 먼 밝은 미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요거 하나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맨몸으로 나가서 막 돌무거들 깨우고, 너무 이 안나의 여정이 너무나도 뭉클이란 표현도 이상해. 너무 이게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영웅이에요. 진짜 영웅. 그리고 그 댐에 가서도 댐에서 날라오는 돌무더기 이렇게 피했다가 저렇게 피했다는데 거기서 살겠다고 막 이걸 뛰고 그 와중에 최대한 자기 쪽으로 날아오게 하고 막, 이 모든 여정이 아무런 마법도 없는 안나가 하는 게, 저는 이 안나에게서 I am 아이언맨 하는 아이언맨도 봤고요. 조커와 하비 덴트와의 싸움에서 끝내고 스스로 악당이 돼서 경찰관들에게서 도망치는 다크나이트의 모습도 봤고요. 어벤져스의 멤버로 싸우는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의 모습도 봤어요. 사실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영웅이고요. 때때로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린 매 순간 안나 같진 않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순간순간 있잖아요. 이 정도로 영웅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삶을 사면서 모든 게 박살나버린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The next right thing. 다음으로 옳은 일, 다음으로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하루 살아서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안나가, 디즈니 공주가 사랑의 힘만으로, 밝음의 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사람이 이 현실의 세계로 넘어온 것, 그래서 관객들과 교감을 나눴다는 거. 제가 이걸 왜 뒤에 배치했는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으로 다 이겼어요. 진짜로. 디즈니가 이런 캐릭터, 이런 서사를 보여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라운드 테이블 하러 갔을 때, 영상 올라와 있어요. 라운드 테이블 하러 갔을 때 크리스틴 벨을 인용해서 물어봤던 그 질문 있죠. 이 작품에는 지금까지 그 어떤 애니메이션에도 다뤄지지 않았던 테마가 다뤄진다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 끝나고 나서 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그 언니를 바라보는 표정, 그땐 또 이제 그 안나로 돌아가서 정말 짧게 지나가는 표정인데, 난 언니가 없어진 줄 알고 내가 혼자 그걸 다 했단 말이야. 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제 철부지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전과 같은 철부지는 아니죠. 그 표정 끈하게 꿋꿋이 하고 있다가 언니 할 때 그 디테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3D 애니메이션이 정말 이 정도 연기를 하는구나. 모든 게 맞아떨어져서 이 안나의 서사, 그 표정까지 완벽하게 감동받았어요. 은혜받았어요. 물론 연결고리가 약한 건 있었지만 요 자매, 엘사, 그리고 안나 개별의 서사는 이렇게 쭉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 무장 해제 당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 네, 이제 두 번째요. 노래. 저는 이번 노래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 되게 똑똑했어요. 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죠. 저는 요즘 이렇게 표현해요. 겨울왕국 1에 나왔던 노래들은 동화였고 이번 겨울왕국 2에 나온 노래들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다녀요. 1편의 노래들은 레리꼬는 번외예요. 레리꼬는 다시 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대단한 노래예요. 그건 빼고 다른 노래들 비교했을 때 1편의 노래들은 통통 튀고요. 따라 부르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거의 일관적이었어요. 이번 노래들은 멜로디도 수시로 바뀌고요. 분위기도 계속 바뀌고요. 갑자기 전조도 되고요. 노래 자체에 담겨있는 스토리텔링, 기승전결이 더 복잡해졌어요. 한 가지 감정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편의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치중됐었죠. 혹은 캐릭터를 표현했었죠. 근데 이번 노래들은 제가 스포일러 없는 리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화와 같이 흘러요. 좀 더 뮤지컬스러워졌어요. 스토리텔링의 한 가지 장치로 노래가 분명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 쓰임새가 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인정해요. 처음 보고 나서 노래가 Into the Unknown 그 멜로디들 말고는 한 번의 기억은 잘 안 났어요. 근데 너무 이 잔상이 깊게 남고 노래를 떠올렸을 때 그 멜로디와 함께 장면들과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 캐릭터들의 모습들 이게 같이 떠오르다 보니까 며칠째 계속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듣고 다니거든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와요. 그 노래들이 막.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예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직접 비교 그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똑똑하게 했던 것 같다 디즈니가. 그리고 이들이 이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거, 사용하고자 했던 쓰임새 잘 쓴 것 같다. 특히나 Into the Unknown 정말 이 노래 압도했고요. 저를 정말 엘사의 막 비주얼까지 합쳐서 압도했고요. 중간에 나온 올라프 노래 우리 그 디즈니에 가서 봤을 땐 빵빵 터졌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한국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건그 빵빵 터지진 않는데 이게 역시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 가서 다시 보니까 미국에서 봤던 것만큼 저도 빵빵 터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노래도 되게 좋았고요. 그 올라프만이 들려줄 수 있는 자기도 아직 애면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애늙은이가 돼서 이 모든 건 어른이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어리니까 내가 좀 무서운 것뿐. 무섭지만 그래서 사실 이건 무서운 건 아니야. 어른이 되면 안 무서운 거니까. 이런 말장난이 굉장히 잘 녹아 있거든요. 귀여웠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프의 그 노래 상상을 초월했죠.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놀란 건 두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다. 기술력 말했죠. 안나의 서사 말했죠. 그리고 디즈니도 이 정도까지 약을 빨 때도 있구나.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서 디즈니가 약반 연출할 때가 몇 개 있어요. 제4의 벽을 깨는 것도 예전에 이미 했었고 다른 작품에서. 근데 이 정도로 모두가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이렇게 블록버스터급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까지 약을 빠는 거는 깜짝 놀랐어요. 노래 나올 때부터 할 때부터 그때 그 시절 락발라드 같은 거 하면서 연출까지 80년대 감성 담아서. 그래서 이건 사실 보시면서 약간 나이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되게 크게 웃으신 분들은 그때 그 감성, 그때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자라신 분들이고 어느 정도 웃는 분들은 아 이게 뮤직비디오 느낌 낸 거구나 인 분들이고 아예 안 웃는 분들은 뭐야 뜬금없이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멜로디부터 연출까지 너무 그거였어요. 옛날에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간 두 노래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러다가 Show Yourself 갔을 때 정말 아까 말했던 그 엘사의 모든 서사, 그녀가 이렇게까지 행복한 얼굴로 아직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토알란에 도착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부터 이 표정, 1편에 이 정도 표정이 있었던가? 이 정도 설레어하는 얼굴을 봤던가? 레리코 부를 때 보긴 했었는데 이 정도였던가? 비주얼까지 빵 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눈물을 흘립니다. 이 첫 번째였어요. 너무 벅찼어요. Into the Unknown 할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압도당했다면 이 노래 할 때는 내가 감동을 자꾸 받아갖고 얘 이걸 응원해 주느라 벅차올라서 이게 눈물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내가 5번째 정령이었어. 모든 걸 알았을 때. 그리고 엄마가 잘 왔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해서 왔어요. 네,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 라이브 할 때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 노래는 이디나 멘젤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됐어요. 저한테 막 물으세요. 막 누가 부른 버전 들어봤어요? 누구 커버 들어봤어요? 누가 더 잘해요? 누가 더 잘해요? 막 당신 의견은 어때요? 물어보시는데 제 의견은 언제나 한결같이 똑같아요. 여러 커버를 들어봤고 되게 다 노래 잘하시는데 제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답은 이디나 멘젤의 엘사밖에 없고요. 이게 모든 커버를 다 이겨요. 아무도 이거보다 잘 부를 순 없어요. 가창력, 고음의 측면에서 노래 어떤 측면에서 이디나 멘젤보다 잘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죠. 엄청 많겠죠. 근데 엘사라는 캐릭터로 이 감정을 제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디나 멘젤
멘젤 이 노래를 부른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만든 캐릭터고 이 사람이 이래서 캐스팅된 거니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음색과 감정표현과 이 사람만이 전해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커버를 볼 때 노래 잘한다, 진짜 잘한다, 우와 우와 하면서도 이 엘사가 전해주는 그 복받쳐 오르는 감동, 그냥 보고 듣고 있는 눈물이 나는 그 감동은 이디나 멘젤 버전을 들을 때만 느껴요. 자막 하나 더 생각났다. Show Yourself 오프닝에도 굉장히 큰 자막 오류 하나 있어요. 이 보여줘 Show Yourself 오프닝에 한글 가사는 그렇게 들어가요. 온 세상이 떨릴 때 두근거리고, 이제 아토알란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죠. 원래 영어 가사 부르고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온몸 구석구석이 떨리고 있어. 그런데 추위 때문에 떠는 건 아니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이 두근거림과 설렘을 말하는 건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죠. 이런 번역들 뭐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안나의 요 노래 The Next Right Thing. 뭐 눈물 장치죠. 정말 이 노래는 정말 역시 크리스틴 벨이라는 사람이 너무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이 사람이 헬로 다크니스 막 이런 거 할 때 그냥 세 번째 눈물 빠바박박박박박박박 그냥 막 노래들은 너무 좋은, 정말 그래서 1편 노래들 들을 때보다 훨씬 더 몰입해서 들었고 훨씬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온 거는 올라프 녹을 때 어쩔 수 없이 뭉클했는데 이 포인트는 약간 1편에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어갖고 조금 이성과 감성이 싸웠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1편에 똑같잖아 이렇게 하다가 올라프가 웜허그 할 때 그 대사 때문에 약간 이렇게 결국 흐르고는 말았는데 그거는 흘렀을 뿐 인정하고 싶진 않은 그런 반복이잖아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3번 울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노래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떡밥들 기가 막히게 이어졌죠. 이건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나나나 헤야야 1편 오프닝에 나왔었어요. 그 노래를 요렇게 풀 줄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설정을 소개하는 거나 스토리텔링의 연결점들 아쉬운 건 있었는데 이런 떡밥들을 활용하는 거는 또 똑똑하게 잘하더라고요. 1편에 아빠가 간 게 남쪽 간 게 아니었어 막 이런 것들, 누군가는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풀어낸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이걸 이렇게 풀어? 하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편을 잊었을 분들을 위해서 올라프를 사용해서 막 이렇게 장난치는 것들, 그리고 아토알란에 도착해서 각성한 엘사가 자기 과거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순간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 성숙한 눈에서 바라보는 1편의 이야기, 이런 연결점도 좋았어요. 그런 떡밥 혹은 1, 2편 사이에 유기적으로 느껴지던 연결점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구나 좀 느낀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좋았던 점, 폭소의 지점들. 이건 스포 없는 리뷰에서 말하기도 했지만 웃겼어요. 제가 미국 출장 가서 찍었던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올라프가 매력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쩌면 2편에서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웃길 것 같다 말씀드렸죠. 웃겼죠? 엘사가 음치야. 웃음 포인트는 거의 올라프가 책임지다시피 했죠. 근데 굉장히 타율이 높았어요. 올라프의 매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감독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지점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관객들을 계속 환기시켜주는 거, 그런 호흡들이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토프, 그 뮤직비디오 하나로 크리스토프가 보여줘야 되는 웃긴 거는 다 했어요. 크리스토프 다 했어요. 그리고 이런 웃긴 포인트가 전에 영상에서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뻔한 방식이거나 지저분하지 않고 기존에 썼던 매력을 또 쓰는 방식이라기보다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초반부에 올라프, 엘사 따라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떻게 신선하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 안 보여준 거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완전히 실험적인 것도 해보자 하는 것처럼 분명히 쉽게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과 다른 방식을 했고 그게 통했다는 지점에서 예상 밖의 장치로 웃겼어. 굉장히 저는 겨울왕국 2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용감한 결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좋았다는 겁니다. 어때요? 좋은 부분 얘기하고 끝내니까 훨씬 이제 좀 있으면 마무리 멘트가 끝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은 상태로 끝낼 수 있겠죠, 뭔가. 아님 말고요. 저도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니까. 어떤 순서가 좋았는지는 댓글에 써주시고요. 반영할진 모르겠지만 알고는 있을게요, 여러분 의견이 뭐다라고. 아무튼 그렇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 컸던, 그래서 저는 겨울왕국2를 너무나도 잘 봤다는 점, 이미 2번 보고 왔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까지 긴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여러분과 수다를 떨어보고 싶었다는 점, 나같이 느낀 사람이 어디 있지 않았을까? 나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2의 총평, 아쉬운 점, 좋았던 점 이만큼 나눠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영상으로 돌아올 거니까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댓글 달기 모두 해주시고요. 이미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쭉 해오셨던 분들 영상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사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기 힘들었을 텐데 그만큼 이 작품을 좋아하셨다는 거겠죠. 저도 그랬다고요. 네, 아주 길게 겨울왕국2 스포일러 있는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고요. 저는 제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정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